며칠 동안 불의 고리에서 규모 7 이상의 대형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상황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지만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사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국가 운명이 걸려있는 오사카 엑스포 때문입니다. 엑스포뿐 아니라 일본을 부흥하게 할 프로젝트까지 파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일본 전역을 강타할 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섬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을 뒤흔든 뉴스는 오전 2시 뉴욕과 뉴저지 일부 지역에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흔들림을 느낀 사람들의 신고가 이어졌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 지진은 평소에도 자주 있는 크기인데도 이런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는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충격을 받지 않았던 미국인들이 큰 공포를 호소할 정도로 최근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칼레도니아 인근 해역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 현상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서는 태평양판이 움직이고 있다. 불의 고리 국가들이 모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뉴칼레도니아의 지진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1분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누메아 동남동쪽 421 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1시 9분에는 규모 6.5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제도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19일 오전 5시 57분경 누메아 동남쪽 448km 해역, 진원 깊이 10km였습니다. 18일에도 뉴칼레도니아 남동쪽 해상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뉴칼레도니아에서 약 400km 떨어진 지역이고 진원의 깊이는 약 37.7km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바누아투와 피지, 뉴칼레도니아 등의 쓰나미 위협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인근 국가인 호주 기상청도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7분경에는 누벨칼레도니 로열티제도 인근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뉴칼레도니의 남동쪽으로 340 떨어진 지점으로 바누아투의 남쪽, 피지의 남서쪽, 호주의 동쪽, 뉴질랜드 북쪽 바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바누아투, 누벨칼레도니아, 키리바시, 피지, 뉴질랜드 해안을 아우르는 1000 이내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칼레도니아 정부는 해안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뉴칼레도니아를 포함한 남태평양 섬들은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빈번한 환태평양 조산 때 이른바 불의 고리에 들어갑니다. 미국과 멕시코 서해안,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가 모두 불의 고리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뉴칼레도니아 주변 지역은 태평양판과 여러 대륙판이 서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같은 지질 활동이 활발합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규모 7 이상의 지진 발생으로 쓰나미 피해에 대한 속보가 하루 종일 전해졌습니다. 우려한다부터 시작해서 피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속보가 계속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뉴칼레도니아 인근 해역에서의 지진이 며칠째 큰 규모로 발생하는 것 때문에 태평양 지각판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2년 이내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최악의 지진 피해는 2025년 4월부터 개최되는 오사카 엑스포 시기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저명한 지진학자인 리스메이칸 대학 환태평양문명연구센터 다카하시 마나부 특임 교수는 최근 큰 규모의 지진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 지바현을 강타한 규모 5.2의 지진과 3시간 전에 발생한 남태평양 통가에서의 규모 7.6 지진에 서로 연관이 있다. 지금 태평양 지각판이 위험하다는 증거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지바해안과 통가현안에서 발생한 2번의 지진은 모두 태평양판의 움직임으로 발생했다. 지난번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도 태평양판이 북미판과 유라시아판에 압력을 가해서 발생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태평양판은 매우 활발해졌으며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과 북미판, 유라시아 및 필리핀 판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태평양판이 움직이면 일본 어디에서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통가에서는 최근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계속 발생했다. 일본에도 조만간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강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2025년 4월부터 개최되는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이다.
한신대 지진과 같은 내륙형이든지 태평양 연안의 판경계형 지진이든지 엑스포 직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엑스포가 개최되는 지역은 해안을 매립해서 지반이 느슨한 곳이다. 진동이 발생하면 바로 엑스포 현장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엑스포가 열리는 유메시마가 동양 최대의 카지노 리조트로 건설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카지노 관광 수입으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9년 가을부터 카지노 등 관광시설이 문을 열면 연간 2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5,200억엔 약 5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오사카 복합리조트 건립계획으로 해안을 매립하고 10조 원이 넘는 1조 800억엔을 쏟아부었습니다. 일본은 유메시마의 카지노 리조트가 일본이 관광 입국을 이루는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2019년에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3,188만 명인데 리조트 건설로 6천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언론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부유층의 장기 체류나 국제외의 유치 등으로 일본의 부흥을 이끌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다카하시 교수의 경고대로 이 지역은 해안을 매립해서 만든 인공섬이기 때문에 지반이 거의 액체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유칼레노니아에서 발생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이 유메시마는 심각한 흔들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된 이유입니다. 이미 이러한 경고는 엑스포 개최 지역인 인공섬인 유메시마를 건설할 때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카지노 리조트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최대 규모의 쓰나미가 몰려와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했다. 강력한 흔들림으로 지반이 액상화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특히 리조트 건설 지역은 전기시설을 모두 지상 위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에 전기시설이 있다면 침수가 되면서 바로 전원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상 전원 장치를 모두 구비해서 전기나 열이 계속 공급되도록 시설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으로 대형 지진으로 관광객들이 갇히게 되더라도 3일간 이상 대피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축품을 보관하고 있고 대피소는 튼튼하고 아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잘 건설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대형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전원이 들어와서 불도 켜주고 휴대폰 충전도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3일간은 대피소에서 갇혀 있더라도 비상식량이 있어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상 전원 장치까지 파괴되고 3일 이상 갇히게 되어서 식량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천재지변은 일본의 책임도 아니고 카지노의 책임도 아니고 오로지 관광객이 재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재지변이 예약되어 있는 섬나라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